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아이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부모의 지식과 종잣돈, 자녀의 시간이 만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100억 부자의 꿈. 지난 영상에서는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 중 1편, 자녀를 100억 주식 부자로 만드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재테크로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종잣돈이고, 셋째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본소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식과 종잣돈을 마련하고 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야 여윳돈도 좀 생기고 책도 많이 읽어서 자신이 생겼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40대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재테크를 해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10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는 재테크로 아주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간혹 일찍 재테크에 눈을 뜨고 지독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40대에 시작하는 재테크로 이룰 수 있는 최선은 안정된 노후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재테크 지식과 약간의 종잣돈은 있지만 재테크에 올인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안정된 노후 정도로 만족하지만 내 아이만큼은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놓아주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본인이 재테크를 열심히 할 능력과 자신이 있는 분, 사업에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부모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에게 부족한 시간을 아이들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지식과 종잣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부모의 지식과 돈을 보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가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작은 종잣돈을 모으고 그것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년 동안 시간이라는 온실 속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자,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의 2편, 자녀를 100억 부동산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자녀를 100억 주식 부자로 만드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현금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2천만 원, 10살부터 20살까지 2천만 원, 20살부터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내고 더 증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흑수저 직장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2천만 원 이내로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2천만 원을 이체한 후에 세무서에 가서 증여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로도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도와줍니다. 여기까지는 자녀를 100억 주식 부자로 만드는 방법과 똑같죠.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이 2천만 원으로 자녀 이름으로 주식 대신에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가끔 신문에서 미성년자 부동산 부자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5세인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든지 미성년자인데 임대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산의 이전입니다. 부자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자산을 이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면서도 이조차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여세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무거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2천만 원을 증여했으니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야겠죠.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구입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타이밍입니다. 성장성 높은 주식은 사실 매수 타이밍이 따로 없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매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이 가장 싼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소액으로 할 수 없고 투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 몇 년간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하락할 이유가 있어서 하락세로 돌아서면 쉽게 반전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줄 때는 상승기에 사야 할까요? 하락기에 사야 할까요? 당연히 하락기에 사야 합니다. 하락기에 사야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야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커집니다. 자녀에게 증여해준 자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해야 사전 증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주기에 적합한 시기일까요? 아닐까요? 제 생각은 아니다입니다. 일단 다주택 보유를 억압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고 최소 3년이 지난 후에 자녀에게 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집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 정책은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자본이익을 보려는 모든 행위를 투기로 매도하고 있지만 내수가 침체되고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모든 규제를 풀고 제발 집을 사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니 정부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180도 변하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아마 이렇게들 물으시겠죠.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사느냐고요. 시기만 맞으면, 즉 타이밍만 무르익으면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게다가 전부 다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부모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는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매수할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적합한 아파트가 있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A는 자녀와 공동으로 7대3의 지분율로 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A는 취등록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7대3의 지분으로 냈습니다. 즉 A가 지분 70%를 갖고 자녀가 30%를 갖는 것이죠. 재산세도 7대3의 비율로 내야 하므로 자녀 명의로 증여한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A는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녀의 지분은 1,500만 원이었지만 양도세를 내고 정산해보니 이제 5,5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겨두었던 500만 원을 합치니 자녀의 재산이 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A는 이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사서 또 한 번 자녀의 재산을 불릴 계획입니다. 3, 4년에 한 번씩만 투자를 한다고 해도 20년 후에는 돈이 꽤 불어나겠지요. 다만 미성년자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부모가 보유한 주택과 합산됩니다. 그러니 1가구 1주택 기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적합하지 않겠죠. 꼭 아파트를 사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낡은 빌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지나 아파트 그리고 빌라가 자녀에게 사줄 부동산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이 중에서 부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서울의 낡은 빌라입니다. 서울에는 아직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빌라에는 몇 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몇 년 전에는 프리미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도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에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가벼운 물건 그리고 비교적 전세금이 높은 물건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 8천만 원이면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 원으로 3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3억이지만 10년 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돌입하면 멈춰있던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A가 자녀에게 사준 3억짜리 낡은 빌라가 20억짜리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의 자산은 2천만 원에서 몇 억으로 껑충 불어납니다. 부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이 커가는 사이에 그들의 자산 나무를 키워주고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들은 침체기를 더 환영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조용하게 알짜 자산을 본인 이름과 자녀 이름으로 매입하는 것이죠.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